여기는 고양이도 그냥 일반 시민이야. 저는 터키 여행에서 고양이를 정말 원 없이 만나고 왔습니다. 행복했죠. 그리고 고양이와 힐링의 순간을 많은 사람들과 쇼츠로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댓글 반응이 많더라고요. 왜 튀르키예에서는 고양이가 이렇게 많고 사람과 이렇게 가깝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저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이스탄불은 오랫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선과 곡물 창고에는 쥐가 따라다녔고 고양이는 식량과 물건을 지키는 유용한 존재였습니다. 여기에 이슬람 문화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남긴 말과 행동을 기록한 전승인 하디스에는 고양이가 마신 물에 대해 고양이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며 사람들 주변을 드나드는 존재라는 취지의 기록이 있었어요. 이런 인식은 고양이가 집이나 상점, 모스크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지 않게 만드는 문화적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튀르키예에서는 역사적으로 필요했던 고양이를 도시에서 배척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주민과 상인, 지자체가 먹이, 물, 집, 치료를 제공해주면서 사람을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는 대상으로 학습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튀르키예 사람들도 거리의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키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튀르키예에서는 집 안으로 데려와야만 고양이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고양이가 특정 가게나 골목에서 생활하며 이름이 있고 여러 사람이 밥과 물을 주고 병원비를 나누면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고양이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행자가 튀르키예에서 만난 고양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길에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주인이 없는 고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특정 상점이나 주민들이 오래 돌보는 공동체 고양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현지 구도단체를 통해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명확한 주인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검사와 서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 중 우연히 만난 고양이를 며칠 안에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가는 고양이가 많다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튀르키예만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나 제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알레르기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와의 접촉을 줄이고 각자 증상에 맞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튀르키예 사람 모두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급식과 위생 문제에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이스탄불 당국이 통제되지 않은 먹이 주기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튀르키예만 유독 고양이에게 친절한 것은 아닙니다. 튀르키예와 비슷한 고양이 문화를 가진 나라도 있어요. 모로코와 그리스, 키프로스에서도 거리 고양이가 지역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주민과 관광객이 먹이를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튀르키예가 고양이의 나라로 기억될까요? 튀르키예에서는 고양이가 사람의 생활권 가장자리에만 머물지 않아요. 공원과 골목을 넘어 카페의자, 서점, 모스크, 대학, 페리 선착장처럼 사람의 중심 공간까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양이를 굳이 내쫓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 고양이냐 아니냐보다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눈에 보여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스탄불 고양이에 대한 영화 고양이 캐디, 아야소피아의 유명한 고양이 글리, 실제 문화 위에 미디어와 관광 이미지가 더해지며 튀르키예는 세계적인 고양이의 나라가 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여행 당시에 저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 덕분에 여행할 때는 귀엽고 행복하다는 감정으로 바라봤던 풍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졌던 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작게나마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